다음은 국내 뉴스 간만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얘기인데요. 뉴스가 두 개인데 주말 동안 뉴스 하나는 언론에 너무 나온 것 같고 하나는 너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털을 보다가 주말에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제일 오래 떠있던 기사가 뭐였냐면 박영선 후보가 고민정 사태로 20만 표 날아가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보긴 봤는데 왜 하필이면 그 세 명의 대변인들이 동시에 그만뒀거든요. 그렇죠. 뭐 진선미, 네. 아니죠. 남인순 고민정. 고민정.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박원순 시장 관련한 발언 그렇죠. 부분하고 이제 네, 그러니까 뭐 피해 호소자라. 호소인이라고 이렇게 피해를 표현했다는 호소하고 걸.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뭐 그게 문제가 돼서 물러났다고는 하는데 음. 왜 이제 고민정 그 한 의원만 딱 집어갖고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내가 고민정 의원을 초청하려고 특별 초대석에 초대하려고 살짝 간을 보고 있었거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하려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확 그만둬 버리시는 바람에 나도 조금 벙찐 거 있는데. 그러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그 분을 딱 집어서 무슨 근거로 20만 표라고 대놓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게 왜 문제가 돼서 이 발언을 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난 사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자, 기사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한국경제입니다. 박영선 고민정 사태로 20만 표 날아가. 야, 생색 낼 일인가? TV조선 박영선 고민정 사태로 20만 표 날아가. 야, 이 와중에 표 계산. 이게 뭐냐면 박영선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고민정 의원 대변인 사태를 두고 20만 표가 날아갔다라는 말도 있다. 이게 댓글을 읽은 거예요. 뭐 댓글이래. 네, 댓글을 본인 주장도 아니고. 네, 그런 말이 있다라고 댓글을 읽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마치 이 박영선 후보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그 말만 따가지고 김은혜 대변인이 또 박 후보를 비난을 합니다. 니 그렇게 이 와중에 표 계산하고 있냐? 거기 뭐 피해자가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언론이 받아써가지고 포털이 계속 걸어놓고 있는 거죠. 왜? 박영선 후보가 20만 표가 날아간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정 의원이 사퇴함으로써 20만 표가 날아갔다. 그 타이틀만 딱 남겨놓으면 포털에 그것만 남겨놓으면 아 박영선이 지겠군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게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이 기사 자체가. 아무튼 그래서 이 양아치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런 거를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털하고 같이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리고 잘 안 나왔던 기사는 홍준표 관련 기사인데 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가 과거에 일본의 도쿄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 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일본의 집을 가지고 있냐? 도쿄 시장이 더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서워서 홍준표 의원이 아니 그거 아니야. 니들 그렇게 공격하면 안 돼. 내가 되게 미안해. 이러면서 페북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네, 노컷뉴스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박영선 도쿄 아파트 논란에 홍준표가 사과한 이유. 홍준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2007년 대선 당시 승패를 가른 것은 BBK 사건이었고 한나라당 BBK 대책팀장은 저였는데 당시 민주당의 주 공격수는 정동영 후보 최측근인 박영선 의원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때 불거진 사건이 김경준 기획 입국설이었고 김경준의 변호사인 신모 씨와 박영선 의원 남편 되는 분이 LA 로펌에 같이 동료로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획 입국에 모종의 무게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고 적었다. 또 그러나 증거가 부족해 고발하지는 못하고 단지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며 그 수사 의뢰서에는 어느 누구도 기획 입국의 배후자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대선 후 검찰 수사는 박영선 후보의 남편 관여 여부로 번졌고 남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니 박 후보 남편은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김경준 기획입국설에 박영선 남편이 이게 연루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파고든 거죠. 남편은 국제 네. 변호사고 LA에 근무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일했다고 하는 신모 씨가 실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박영선 장관도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남편이 일했던 사무실에 신모 씨하고 기획입고 했다 그랬는데 문제 이 신모 씨가 누군지를 몰라.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럼 차라리 대놓고 박영선 의원 그 당시 박영선 의원 남편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더 깔끔하잖아. 그렇죠. 근데 증거를 못 만들 것 같으니까 그 아는 동료 신모 씨하고 같이 했다는 건데 결국 이 신모 씨의 정체도 못 찾은 거예요. 이 사건 안에서는. 참.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 한 거다. 국정원 나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검찰에서 나서 압수수색하고 뭐 이에 관련된 내사했는데 없어서 종결했다 그러고 사실상 그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홍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고를 홍준표는 다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문제는 왜 이 시점에서 홍준표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무소속이라 상관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짐에 말하자면 분리할 수 있는 그렇죠. 증언을 해줬느냐. 오히려 박영선 후보를 지금 실드 쳐준 거잖아요. 그렇지. 예. 도와주는 발언을 왜 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려야 할 거예요. 홍준표의 목적은 어떻게든 안철수랑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갖고 오세훈하고 김종인 할아버지를 밀어내고 지분을 확보하는 거거든. 그렇게 달라 그러면 어찌 됐거나 안철수가 후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가 뭐 이기든 지든 간에 오세훈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고도의 일종의 그 자기 흠을 꺼낸 거잖아. 사실은 이 국회의원 배우자를 이런 이유로 검찰에서 사찰을 했다고 확인해 준 것만으로도 검찰, MB 그리고 그 당시 관련됐던 모든 정치 세력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당 사람들 사실 지금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이 정도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더 확대돼 버리면 말을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딱 덮어버리고 홍준표 발언도 덮어버리고 20만 표 날라갔다고 표계산했다네 이 얘기로만 갖고 계속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그 얘기도 본인이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결국. 그냥 댓글 읽으면서 그 얘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홍 의원이 그 뭐죠? 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사과까지 했어요. 근데 박 후보는 뭐 뚱딴지 같은 허위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모 씨가 누구냐 이렇게 이름 밝혀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엄청 수사가 세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니까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회사에서 아예 근무를 못 하게끔 어. 그냥 조진 거지 우리 표현으로.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조국 전 장관 조지듯이 아마 조졌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자기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피가 끓어오르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네. 결국은 남편이 피해자죠. 불법 사찰이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국내에서 못해서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을 하니까 일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거고. 그리고 이미 또 팔았대요. 올 그죠. 2월 달에. 그래서 재산 신고를 작년에 한 그 목록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지금 드러난 12월이라고. 건데, 네.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국민의힘은 사실은 모르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한 짓인데 그거를 가지고 엄프를 한 거예요. 그때 박영선 장관 무슨 일본에 가서 시장을 하라느니 말하느니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더 심하게 물고 나오면 그럼 그 당시에 담당했던 내사했던 검찰이 누구냐? 그렇지. 윤 씨다.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또 일촉즉발로 나가면 이게 이제 지 칼에 지가 맞게 생긴 꼴이거든. 네. 이건 뭐 조용히 유야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만약에 이거 언론들이 어떻게 썼을까? 불법 사찰해서 일반인을 해외를 내쫓았다. 아니 이게 내가 보기에 그렇게 안 만약 썼겠어요? 그 아파트를 그 당시에 사갖고 한 차익을 1,000만 원이라도 봤으면 해외 부동산 투기했다고 또 난리를 쳤을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안 올랐어. 아니 오히려 손해 보고 팔았을걸요. 그렇지. 그랬을 것 일본 부동산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내리막인데. 하긴 그 얘기 없더라. 어. 뭐 돈을 벌었다 얘기가 그렇지. 없던데. 예.
100만 원만 벌었어봐 그걸 난리 나버려. 놓치지 않죠. 그래서 뭐 네. 수백만 원 벌어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수백만 엔 벌어 뭐 그거 직접 안 살았어봐. 일본의 임대료를 그렇지. 감안했을 때 임대 수익을 얼마를 올려. 실거주자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 거주자니. 어? 너는 실거주자니? 저는 실거주자죠. 그래서 뭐 임대료가 뭐 얼마의 수익을 나왔는지 계산서 쫙 빼줘야 돼. 그 없는 거 보면 손해 봤다니까 이거 사갖고. 아이고. 박형균처럼 실거주자 아닌 경우에. 실거주 했었대. 네. 네 아무튼 뭐. 숨어서 살았겠지. 네. 네 어쨌든 참 신기하고 어쨌든 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이상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0% 이상 지더라. 네 그냥 막 누가 나와도. 오세훈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박영선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와요. 근데 3자로 하면 오세훈만 이게 말이 돼? 지금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들어가는데 거의 오차범위 내예요 지금. 그 얘네들 주장하는 거는 적합도로 하든 경쟁력으로 하든 네. 뭐 적합도는 조금 안철수가 앞서고 뭐 경쟁력은 오세훈이 좀 앞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몰라 이제는 뭐 그 네. 단어도 모르겠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왜 3자로 돌렸을 때 오세훈이 일방적으로 이기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주변에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오세훈이나 안철수 찍겠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내가 너무 편협되게 샀나? 우리가 너무 편협되게 사는 우리가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몰라서 그런가요? 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말고 나머지 70% 사람들이 대부분은 안철수 안철수나 아니면? 오세훈을 좋아하는데 그런가 봐요. 네. 우린 서울 시민 중에 30%밖에 안 보이는구나 지금. 아유 네. 말이 안 돼. 그거 진짜 말이 안 돼요. 네.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 여론조사는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투표하면 이깁니다. 뭐냐면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이겨도 120에서 30 정도 승리하거나 아예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80석 승리였어. 이거 180석 한 사람 아무도 없고 한 사람 있다면 유시민 전 장관. 저도 잠깐 얘기했다가 압승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저도 180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60석. 사람들이 많으면 예, 150에서 그 정도. 160이었고 네. 평균 여론조사가 거의 120, 30이었어요. 아니면 진다도 있었어. 그래서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진짜 거야, 예, 미국 언론도 그렇고 우리 언론도 그렇고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언론이 뭐 제4의 권력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언론이 가진 권력들 이제 의미가 없어졌구나. 없죠. 그러니까 그 사실 그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그러니까 대중의 신뢰와 플러스 이제 그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대중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언론이 내는 그 어떤 기사에도 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얘들 권력은 스스로 빠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 언론을 보면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복무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은 뭐다?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사라고 따로 떼서 얘기 지금까지는 해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언론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인 거예요, 그냥. 그 기업들이 그쵸? 우후죽순이 있는 거고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에 국민들이 다 일희일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자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지금이 저는 그 생각 정말 많이 저번에는 듭니다. 박시영 대표가 멋졌다고는 하네요. 180석 이거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서울시장 후보 등록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자가 무려 13명이나 되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야권 단일화 하지만 이 사람 그럼 다 여권이야? 13명? 그러니까 뭐야? 12명은 어떻게 된 거야? 12명 왜 단일화 안 했어? 한번 볼까요?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2번 오세훈 국민의힘, 4번 안철수 국민의당, 6번 신지혜 기본소득당, 7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이분도 당수였구나. 이분 사진 너무 한 사진 오래 돌려 쓰신다. 그죠? 이거 한 40년 전 사진 같은데. 네, 사진을 안 찍으세요. 돈 아까운가? 그리고 8번 오태양 미래당, 9번 이수홍 민생당, 10번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12번 송명숙 진보당. 깜짝이야. 응? 왜요? 송명숙 씨가. 송명숙 씨. 네. 네. 13번 정동희 무소속, 14번 이도현 무소속, 15번 신지혜 무소속 이렇게 13명이 이제 보면 예비 후보와 이제 후보 등록에 각각 5천만 원씩을 냈다는 소리. 1억을 냈다고? 아니 예비 합쳐서? 후보 1,000만 원, 아. 후보 등록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내서 이제 후보가 등록이 된 거죠.
야, 나 안철수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네. 이 허경영 씨도 이거 이번엔 보전받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15%가 돼야지 단돈 보존을 5천만 원을 초계와 같이 버려버리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그 부수입이 엄청날걸요? 아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PR하기 위해서 이걸 그렇죠. 한다는 5천만 거야. 원 그냥 그렇죠. 쓰는 5천만 원 거죠. 쓰고. 왜냐면 플래카드 달고 내가 밖에서 얘기할 수 있고 TV 토론에도 나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얼굴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정의당이 안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언론에서 야권 단일화라는 단어를 써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안철수만의 단일화였어. 국민의힘 철수가 하고 싶은 단일화. 국민의힘 국민의당 단일화 그 두 당 단일화지 이거는 야권 단일화라고 설명을 써주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야권 전체가 막 다 단합해가지고 오세훈이나 안철수를 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금요일 아니라고. 날 그 방송을 하면서 둘 다 안 된다. 이거 끝까지 간다. 완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 오세훈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발표를 한 거야. 안철수가 먼저 아니요, 오세훈 먼저 하고 안철수 뒤따라 했어. 그래요? 근데 오세훈이 기자회견을 한다길래 순간 깜짝 놀란 거야. 야, 사퇴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오늘 방송한 거 한 30분 넘는데 내려야 되나? 그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들어보니 아니었어. 그렇죠. 철수가 딴소리예요. 어. 철수는 뭐 단일화 하자고 말만 그렇지 얘기 안 해요. 이러고 한 거고 바로 그러니까 또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화가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아요. 뭐 유치한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니들 둘이 서로 전화번호 모르니? 아니 그래가지고 안철수 갑자기 그럼 제가 오세훈 후보의 그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니까 오세훈이 아니 나도 안철수 의견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야, 서로 양보를 하겠다고 서로 네 개난리를 걸로. 치는데 야, 네 걸로 하자, 네 걸로 하자. 이렇게 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와, 이런 코미디가 있나.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로 갈 건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요. 근데 뭐 어떻게 조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조사 결과 나온 거 놓고 또 이제 안 맞으면 또 깨집니다. 야, 이거 진짜 나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난 진짜. 이게 반드시 오세훈이가 이기는 쪽으로 나와서 그렇게 될것 안철수가 이것은 선거 조작입니다. 그렇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로합니다. 이러면서 그렇지. 또 반발하고 나서면서 아주 막장의 끝. 철수 맛의 활용 정정을 찍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29일까지 또 싸우는 거죠. 그렇지. 인쇄 되기까지 전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환장하는 거야 양쪽 다. 빨리 지금 선거운동 준비해도 정신이 없는데 철수가 계속 바지끄랭이 물고 늘어져 갖고 어떡할 건데 준석이 자를 거야 말 거야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늘어지니까 정말 오세훈이 그래서 한다고 제발 하자고 진짜 사정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아니 네. 준석이 우리 그래도 지금 SNS 미디어 본부장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저의 요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와 같이 이 신뢰를 저버린 국민의힘과는 정치 활동을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뭐 박근혜인데? 그건 박근혜. 박근혜였어? 에이씨.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철수의 맛은 마무리까지
저는 계속 디저트까지도 기대가 된다. 수요일 날 한 번 더 깽판질 수 있다. 이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 네. 나온 거 보고. 근데 저는 이 5천만 원을 이제 돌려줘야 되나? 그러면? 왜냐면 이거 포기를 하면 아예 못 받아요. 왜냐면 15%를 넘겨야지 5천만 원 다 돌려받을 수 왜이 있고. PD는 이 국장님은 왜 5천만 원에 꽂히신 겁니까? 안철수가 돈을 되게 안 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리고 10%에서 15%면 반을 보존받고 그 다음이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퇴를 하면 한 표도 못 받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어. 제가 봤을 때 물밑에서 그러면 안철수가 그런 5천만 원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5천만 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쓴 돈까지 야 나 얼마 그렇겠죠. 썼는데 아니, 그거 이거- 다 해줄 이거 거야? 뭐 이런. 이 국민의 짐식으로 계산을 해야죠. 프리미엄 피로 700 받으면 됩니다. 5천이니까. 아 그래서 5,700 받으면 딱 떨어지는 거야. 계산상으로. 네. 그래 뭐 그래 수십억짜리 집도 프리미엄 피가 500에서 700인데 뭐. 700인데 뭐. 하긴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계산이 딱 떨어지고요. 내일까지는 이제 어차피 여론조사 기간이니까 둘 다 아닥하고 가만히 있겠지만 네. 수요일 되면 또 이제 볼만할 겁니다, 여러분. 결과 못 네, 받아들여. 기대해 주십시오. 네. 사퇴하지 않겠다. 끝까지 완주한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